네, 한 주간의 진상들과 최근 이슈들을 대입해보는 위클리 진상 조 대표, 대표입니다. 저희가 사연 라디오 진행하면서 좀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번 위클리 진상 만들어봤습니다. 논란이 될 게 좀 많더라고요, 정리를 하다 보니까. 논란이요? 네네. 네. 뭐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뭐 현실적인 이야기도 우리도 좀 풀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 이슈되고 있는 뉴스거리들 저희도 한번 뜯어보면서 네네네. 좀 재밌게 한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순서는 처음에는 저희 이제 말 그대로 진상 이슈간의 진상들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라든지 그런 걸 이제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최근 이슈되고 있는 사건 같은 거, 좀 예민한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볼 텐데,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니 해도 진상 손님이죠. 그럼요. 네. 저희가 소상공인 인터뷰 굉장히 많이 진행해 왔잖아요. 그렇죠. 네, 사장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진상 힘들었다, 저런 진상 힘들었다. 정말 가지각색이었고 정말 다양했고 정말 입틀막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약간 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사건들도 많았어요. 네. 대표님은 뭐 진상 손님 대본 적 있으세요? 진상 손님이요? 네. 원래 진상은 진상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진상 특징이 자기가 진상인지 몰라. 네. 원래 꼰대도 본인이 꼰대인 거 몰라요. 네, 맞아요. 네. 저희도 꼰대가 아니겠죠? 네. 저는 솔직히 진상인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20대 때 술을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저랑 같이 갔던 일행이 술 먹고 막 토하고 아이고. 화장실 앞에서 잠이 든다든지 네네.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 주변에 한두 명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진상은 맞는데 네. 사실 대학교 앞에 있는 술집에서는 그냥 비일비재하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다 변기 껴고 그냥 자고 있는 거죠. 맞아요. 제가 이거 진상 지금 세 가지를 한번 이제 키워드를 읽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아역배우 엄마가 진상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진상 앞에 경찰도 무용지물. 네. 세 번째, 진상 손님, 진상 사장. 뭐 100% 팩트인 거죠? 있을 법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뭐 이슈가 되는 사건을 보면은 대부분 뭐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카페에 애기 기저귀를 올려놓다든지. 첫 번째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아역배우 망충 진상 손님 들었던 썰프입니다. 궁금하네요. 네. 100% 실화입니다. 저랑 아주 가까운 지인 얘기이며 한 1,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주유소, 세차장, 공업사, 중고차 쪽 사업적 내용입니다. 자세한 업장은 말하기가 조심스럽네요. 지인이 차량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 차량 카니발 리무진에 아주 미세한 기스가 생겼다고 그래서 뭐 사업장 입구에 차를 받고 막 따지더군요. 그 차를 막아버린 거죠, 입구에. 입구에다 차를 막았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여기서 미세한 기스가 생길 이유가 전혀 없고, 만약 그렇다면 책임을 지겠다, CCTV 확인을 해보자 라는데 듣는 둥 마는 둥 소리를 막 치더라고요. 그럼 차라도 빼줘라, 입구에서 뭐 하는 거냐, 장사 못하고 있지 않냐니까 건들지 말라면서, 건드는 순간 뭐 무슨 법 들면서 고소한다고. 갑자기 급발진이네요. 꼭 이런 인간들이 법무사예요.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약 한두 시간 동안 차로 입구를 막고 장사를 못하게 하고 소리치고, 결국엔 쓰레기를 저희 지인 얼굴이면 사장님 얼굴인 거죠? 그러겠죠. 결국엔 쓰레기를 저희 지인 얼굴에 던지면서 쌍욕을 했습니다. 법은 이 사람이 걸고 있네요. 또라이인데. 네, 업무방해랑 폭행죄죠. 네. 쓰레기를 던졌다면. 네. CCTV 다 있고요. 목격자, 직원들, 손님들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역배우의 부모였습니다. 와. 네, 그 차량 번호, 핸드폰 번호, 카카오톡 아이디까지 또 페이스북 등 조회해보니까 유명한 영화 몇 편 출연한 10살 정도 되는 여자의 엄마였습니다. 이거는 근데 좀 대상이 좀 축소가 되는데요. 네. 그냥 1, 2년 전에 10살이 엄청데. 네. 어떻게 자기 애가 인지도를 먹고 사는데 본인은 그럴 수 있는지 애가 참 불쌍하더군요. 이 얘기를 했더니 동종업계에서는 이미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미 블랙리스트라고 합니다. 그쪽 업계에 블랙리스트가 따로 있나 봐요. 네. 당시에 제가 이거 협박을 하든 인터넷에 유포를 하든 뭐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그 사장님께서 완강히 거부하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문제 만들기 싫으셨나 봐요. 그렇게 치졸하게 싸우지 말자며 그 애기, 그 엄마 이름까지 다 아는데, 네, 진짜 여기 이런 익명 커뮤니티니까 이래서 말합니다. 잘 살아라 미친년. 모두 100% 사실은 진상썰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그 아역배우가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요? 솔직히 10살 정도 되는 아역배우라 하면 또 큰 영화에 출연했다고 하면은 좀 좁혀지잖아요? 근데 사실
캘라면 다 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이 그 업자분이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경찰을 부르든지. 업무방해에다가 이게 또 폭행이에요, 사실 그거. 그쵸. 본인 애가 벼슬인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한 것 같네요. 또 그거를 보고 잘한 애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이런 아역 배우들이 커가지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전기박스 받고 전부 받고 막 뺑소니 치고 마약하고 그러는 거. 그 아역 배우 얘기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그 사람은 아역 배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10살에 걔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의 문제인데. 그럼요. 그 어떻게 보면 그 부모가 그 아이의 발목을 잡는 셈이 될 텐데.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대표님도 그 부모님이 그 세차장 공업사 같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잘 알죠. 그 묵은 때가 벗겨지면서 안 보였던 그 흠집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거 갖다 컴플레인 거는 사람들 많죠. 이거는 이 사건과 별개로 저희 네네. 세차장 얘기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네, 왔는데 세차하고 나니까 기스가 생겼다. 근데 이게 자동 세차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스펀지나 이런 거 다 새 걸로 이제 하는데 기스 날 게 아예 없거든요. 네네. 그냥 대표님 말씀처럼 먼지에 가려져 있던 거거든요. 근데 세차하고 나니까 기스가 갔다. 배상해라. 요거 한 짝 다 교환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이러면은 저희로서는 CCTV도 보여주고 뭐 하는데 그게 진상들한테 먹히지가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하죠. 네, 말이 안 통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일단 그 사람들이 약간 현대인들의 특징이긴 한데 어떤 쌓여있는 스트레스나 우분 같은 거를 엄한데 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서비스직 분들이 진짜 극한 직업이 되는 거고. 맞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가게에 어제 진상 손님이 왔거든요. 이건 실화입니다. 어제? 네. 저희 세차장에 진상 손님이 왔는데 그 새똥인지 뭔지 이만큼 점점점 이렇게 3개 정도, 2개, 3개 정도 박혀 있었어요. 흰색이 정말 작게. 네네네. 근데 이거 왜 고압수로 했는데 세차가 안 되냐? 그근데 이거는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괜히 긁으면은 이거 차 기스 가고. 그치. 이게 굳어버렸으니까. 네, 굳어버렸으니까. 네네. 바로 닦았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굳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다가 페인트 다 벗겨진다. 되려 이제 욕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걸려줘봐라 하면서 자기가 막 빡빡 긁더니 결국에 기스가 살짝 갔어요. 실기스가. 빡빡 찌우면서 뭐 되지 않냐 근데 솔직히 누가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기스가 갔는데 기스 간 것도 이제 이것 때문에 기스가 갔으니 뭐 어떤 책임을 지라. 지가 했는데. 네. 진짜 어제 일입니다. 어제.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잘 마무리해가지고 끝냈어요.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사장님이랑 저희 세차 팀장님이 와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그냥 바로 납득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바로 납득한 것도 기분이 나빴던 게 이게 사모님이 얘기하셨을 때 여자를 무시한 건가? 사모님이 설명하실 때는 아나무인으로 막 그냥 밀려붙이다가 사장님이 오시니까는 그때서야 수긍한다. 네. 그래서 조금 저로서는 뭐 결과적으로 넘어갔지만 저로서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약간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쪽 업계에 이런 진상 손님 정말 많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은 대표님이 하나 읽어주시죠. 네, 다음 두 번째 제보입니다. 진상 앞에 경찰도 무용지물. 제목은 이것도 진상인가요? 저희 가게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고등학생이 헬멧도 안 쓰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저희 가게에 있는 차량을 박았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달리다가 박은 것 같네요. 저희 가게 앞 주차된 차량에 박았는데 그 고등학생 부모라는 놈들은 왜 손님 차가 대로변에 있냐, 손님이 피해 보상하던지 아니면 저희 가게 측에 피해 보상하라고 하네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손님을 받은 제 잘못인가요? 그 대로변에 주차를 한 손님 잘못인가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들은 둘이서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게 해결할 문제인가요? 어이가 없어서 머리가 지끈지끈하다가 그냥 연락처 받고 귀가했습니다. 그 부모는 하루 종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요즘 솔직히 이거 킹라니들 킥보드 타고 다니는 인간들 진짜 문제 많아요. 네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 이 사람들이 놀이문화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네, 이거 헬멧을 안 쓴다는 것도 큰 문제가 돼요. 이거 실제로도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죠. 네. 실제로도 좀 헬멧 안 써가지고 진짜 큰 사고가 났던 적도 몇 번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법안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킥보드 타고 가다가 헬멧 안 쓰면은 2만 원이었나? 근데 한 10만 원, 15만 원 때려버리면은 다 쓰고 다녀요. 그럼요. 사람들이 돈 얼마나 무서워하는데요. 네. 한번 걸려봐요. 그러면 아주 걸려봐야지. 몽둥이로 맞아야 정신 차리지. 그리고 이거는 지들이 갖다 박아놓고서는 뭐 대로변에 왜 차가 있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물론 잘못일 수 있는데. 그럼요. 근데 대로변에 있는 게 잘못이라 한들 킹란이가 박았으면 그쵸. 킹란이 문제 아닌가. 아, 그럼요. 가만히 있던 차를 뒤에서 박은 거니까. 네네. 경찰도 문제예요. 이게 누가 봐도 잘못은 킹란이가 했어요. 네. 뭐 경찰분들 힘든 거 아니다 까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만 하면은 옷만 해결하라. 키우기 싫어서가 아닌 거 알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경찰들이 계속 옷만이 합의하고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안이 그래요. 간섭을 못해요. 네, 간섭을 아예 못해, 터치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좀 공권력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게 뭐 좀 강화한다 해서 뭐 전두환 노태우 때처럼 막 그런 게 아니라 조금만 좀 경찰, 소방관 희생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 생각이 아마 여기 식당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식당 중에 대형 식당이거나 아니면 뭐 신도시에 있는 식당 아니고서 동네 상권에 있는 식당들은 주차장이 협소하거든요. 맞아요. 식당 앞에다 빼곡하게 주차하잖아요. 그런 찰나에 킹란이가 지나가다가 박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부모 교육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핸드폰 보면서 식구들 타고 가다가 박은 거에 대해서 부모가 난리를 친 거. 네. 저희 나라 부모님들 네. 자식 사랑이 대단해요. 네. 여기 제목이 이것도 진상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진상 맞죠? 진상 맞죠? 네, 진상 그리고 진상 맞죠. 솔직히 말하면 킹란이가 진상이라기보다 그 부모가 맞아요. 진상이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 그 고등학생은 지가 잘못한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말았을 그리고 거예요. 진상이라기보다 걔는 잘못한 거고. 네, 그죠. 그리고 진상은 그 부모. 맞아요. 솔직히 제가 보기엔 세 분 다 잘못했어요. 고등학생도 부모도 그 앞에 차를 대신 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소소한 사고니까. 그 사고네요. 그냥 진짜 네, 사고. 그냥 조그만 사고죠. 네네. 근데 이 부모가 연락처 받고 또 뭐 계속 난리를 피웠다고. 이후에 어떻게 되나 한번 알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제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제보. 제목이 진상손님, 진상사장. 네. 제가 보니까 진상사장도 많은 것 같아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린 그러지 맙시다. 진상손님도 많지만 진상사장이 띄어쓰기 좀 하라고 띄어쓰기 좀. 진상사장도 많고 손님 개떡으로 본 사장들도 많네요. 저도 사장이지만 어디 이런 사장들 보면 한 대 쥐 받아가지고 싶네요. 진상사장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배달의 민족만 봐도 그 진상 손님들이 네, 뭐 맞아요. 낮게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실 진상 손님은 아니었는데 낮은 점수 줬을 때 사장님이 되게 막 욕설하면서 뭐 다른 거 시키지 말던가 이 새끼야 네. 뭐 이러면서. 솔직히 그거는 그 사람 인성 문제이기도 한데 능지가 좀 능지 이슈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지능이 좀 딸리지 않나.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자기 얼굴 침 뱉기잖아요. 맞아요. 누워서 침 뱉는 건데. 진상 사장도 확실히 있죠. 저도 소상공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진상 사장 두둔하고 싶지 않습니다. 건너 들은 얘기예요. 제가 친한 아는 동생분이 애견 미용사업을 하세요. 미용사업을 하는데 근데 어떤 그 손님분께서 조그만 강아지를 이제 말티즈를 애견 더워지니까 이제 좀 거의 삭발을 시키셨대요. 끝나고 되게 좋아하시면 데리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막 전화하더니 막 뭐 난리를 치더래요. 뭐 애 학대한 거 아니냐, 애가 왜 이렇게 발발을 떠냐. 네, 갑자기? 네. 디자이너분께서 아니 원래 그 소형견들은 뭐 떨 수도 있다. 강아지가 뭐 갑자기 뭐 지나가는 바퀴벌레 보고 떨 수도 있고 갑자기 주인이 약간 좀 소리를 질렀어. 네. TV에서 큰 소리가 났어. 떨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학대를 했니 많이 그거는 솔직히 개가 인간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특히나 사람들이 반려견들을 많이 분양하고 반려묘들 또 발펫들을 많이 좀 분양하는 이유가 혼자 있기 싫으니까는 그런 걸 키우는 것 같아요. 가득 채워지면 좋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지금 아직 뭐 미혼이고 개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고양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반려동물들이 저희한테 주는 행복감이랑 사람이 주는 행복감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근데 이런 거에 너무 좀 약간 좀 너무 의지를 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요. 네. 외로운 사람 참 많죠. 네, 다 외로운 사람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 지금까지 사장님 라디오 인터뷰하면서 했던 진상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송도골. 네.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고기랑 뭐 이것저것 많이 드셨는데 이제 돈을 딱 세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엄청 많이 드셨대요. 혼자서 진짜 많이 드셨는데 딱 세시더니
바닥에 쫙 뿌리셨고요. 다시 생각해도 이거는 솔직히 진상 그 어느덧 레벨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미친놈 같아요. 미친놈. 그때도 미친놈이라 얘기했는데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예전에 올렸던 카페 낙섬. 카페 낙섬. 네네네. 네. 그 5분이서 왔는데 커피를 3개를 시켰죠. 네. 네, 2잔인가 3잔인가 시켰던. 네. 그리고 따뜻한 물 달라 해가지고 줬더니 거기서 믹스커피 타먹고. 이건 뭐 지금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고깃집 와가지고 고기 갖고 온 고기 구워 먹는 거잖아요. 그니까요. 술집 가가지고 술 갖고 온 거 먹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지 몰라요. 저희도 경각심을 갖고 저희가 아무리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입장일지언정 갑일지언정 서로 생각을 해주고 매너 있게 최소한의 매너는 지켜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당연하죠. 진상은 본인이 진상이고 모른다고. 그래서 진상 손님은 어디든 있고 또 모든 사장님들 다 겪어봤을 텐데 사장님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그쵸. 그냥 조치 취하시고 그냥 그 자리를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그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문제 만들기가 싫잖아요. 좀 이게 명확한 해법은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는 걸로 맞아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위클리 진상 3가지의 진상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이었는데 첫 사연부터 조금 매콤하네요. 그런 사연 있으면 마구마구 편하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도 가능하고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이메일도 가능하시고 또 안녕사연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익명 커뮤니티죠? 네, 익명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꽁꽁 혼자 앓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얘기하고 공론화가 되어야 어떻게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솔직히 뭐 진짜 뭐 카라큘라 형님처럼 막 진짜 공론화해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좀 심각하다. 팀이 없으시고 추진력이 없으시다. 저희가 도와드리면 되잖아요. 그럼요. 이러다가 뭐 저희가 진짜 이게 좀 사이즈가 크면은 카라큘라 유튜버한테 어떻게 좀 빌붙어가지고 부탁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 해결이 아니더라도 저희에게 제보를 주는 것 자체가 어떤 한이 좀 풀리지 않습니까? 그쵸. 스트레스도 풀고. 그쵸. 아무튼 제보 많이 주시고 저희가 지금이야 뭐 이제 미약하나 앞으로 좀 영향력을 저희가 꾸준히 만들어서 좀 소상공인 분들이랑 이런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이슈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이슈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아무래도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채널이니까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해결 방안, 요즘에 뜨거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죠.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렵네요. 또 이게 좀 하시죠. 이제 약간 좀 접근하기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최저임금 중요하죠. 최저임금 뭐 오르고 있는데 뭐 동결하냐 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소상공인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소상공인들이 살려면은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결을 해야 된다. 최저임금은 동결이 되고 물가가 오르면은 이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물가가 오르죠. 그리고 물가에 맞춰서 최저임금 당연히 올려야죠. 근데 물가를 낮춰야죠. 최저임금을 올려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가 아니라 물가를 낮추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장사를 하든 뭐라든 간에 물가가 다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시급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르고 그러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지갑 사정은 나아졌냐? 그건 아니죠. 물가가 오르고 최저임금이 올라고 결국에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물가만 내리면 사실 효과성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제가 알기로 이번에 최저임금이 생긴 이후로 역대 2번째로 조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치적으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사실 그러면 알바생들을 더 많이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알바생을 자르고 정규직도 계약직으로 돌리고 그리고 뭐 더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알바 다 자르고 사실 부부하시는 분 많거든요.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 그리고 알바생이 돈 더 벌어가는 경우도 많고 물론 사장님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중에 한몫한 거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졌다. 너무 갑작스럽게 높아졌다. 그 괴리감이 있으니까 일부분은 동의를 해요. 너무 빨리 오르긴 했어요. 요즘 소상공인을 비롯한 소상공인 연합회 측에서도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최저임금 구분 적용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대기업에서도
뭔가 액션을 취할 거란 말이에요. 쪼개기 사고를 한다든가. 쪼개기를 하던가 어떤 법의 테두리가 있으면 그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편법을 얼마나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솔직히 동결은 욕심이고 네네네.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양 올릴 거면은 대표님은 천천히. 네. 많이 천천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네네. 전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렸잖아요. 빠르게, 너무 빠르게. 네. 그리고 사실 공약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10,000원. 그건 좀. 근데 물론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무산된 거 오케이 인정. 근데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쨌든 못 올린 거 인정. 근데 10,000원 공약이었고 10,000원 올리네 마네. 그리고 그때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올린 시기가 그때였거든요. 솔직히 10,000원은 좀 에바였어요. 6,000~7,000원에서 갑자기 10,000원을 실현시킨다는 거는 이건 소상공인 주문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 말 나온 김에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 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소상공인 측에서는 구분 적용을 하라고 목소리를 되게 많이 내고 있어요. 취지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이건 우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지금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딱 10,000원이에요. 최저임금은 올라갈 수 있어도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그럼 편의점도 10,000원이고 건설 노동자도 10,000원이에요. 일용직 노동자도 10,000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맞네요. 건설 일용직의 최저임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편의점은 10,000원이고 건설 노동자는 1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건설 쪽 하는 소상공인들은 10,000원만 줘도 되는 건데 15,000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피해보는 거는 소상공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얘기를 하지만 그게 과연 맞는 건지는 소상공인 연합회를 비롯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그것보다 건드려야 될 문제는 주휴수당 아닌가. 다른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주휴수당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주휴수당에 대해서 정확한 뭐 법적인 정의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주 15시간을 일을 하면은 1일치의 그런 유급휴가 또는 돈을 줘야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껴버리잖아요. 그럼 12,000원, 13,000원이 돼요. 최저임금. 우린 최저임금 지금 9,600원이 아니에요. 우리 최저임금 지금 12,000원, 13,000원 되고. 맞아요. 네. 과연 주휴수당이 맞는 제도인가? 이게 사실 원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저 미국이랑 영국 쪽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없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도 한국, 중국, 대만에는 적용이 되고 있고 멕시코에 적용돼 있고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게 70년 전에 만들어진 정책이거든요. 70년 전에요? 네. 이게 그때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그런 그때는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또 그렇게 해서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70년 전에 만든 그런 시장 논리를 2023년에 대입해도 맞는 것인가? 주휴수당이라는 게 솔직히 명분이 없네요. 폐지를 하면은 솔직히 연봉이 너무 삭감되니까 이거죠. 나 연봉 5,000이야. 그러다 갑자기 4,500이 된 거지. 그쵸. 이걸로 인해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업무를 주는 기업도 많겠네요. 그쵸. 이게 지금 보니까 2023년 최저 시급이 9,620원인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11,544원입니다. 그러면은 기업으로 보나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나 최저임금이 11,544원이에요. 부담 가는 거예요. 네. 이거 진짜 부담 가는 가격이에요. 마음 너무 한참 됐어요. 근데 주휴수당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정책인가? 근데 지금 당장 뺀다 한들 반발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까지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했는데 좀 약간 연관성이 있는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인데요. 외국인 노동자. 외노자라고 하죠. 외노자분들에 대한 문제가 참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합법적으로 오셔가지고 뭐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불법적인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외노자들의 인권 노동권 같은 거에 대한 이슈가 많죠. 왜냐하면은 외국 노동자분들은 태국이나 베트남 저희 나라보다는 조금 이제 전체적인 수익이 낮은 최저임금도 낮은 그런 곳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장, 농장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건설 현장에 헤드들 빼고 매니저들 빼고는 다 외국인이에요. 항상 없어요. 맞아요. 진짜 없어요. 불법적으로 외노자들이 많이 와요. 불법 외노자들을 안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불법적인 외노자분들을 뽑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은 당연히 저도 이제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싸니까 그분들한테 수칙을 제공해드리면서 고용을 하시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네네. 전제를 깔아야 될 거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잘못됐다. 입국 절차를 강화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산업에 스며들었고 네, 사실 이미 들어놨죠. 네. 한국 산업을 이끄는 어떤 주역이 됐다라고 저는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기 깡촌에 있는 중소기업 공장 들어가가지고 일하고 싶어요. 누가 일하고 싶어요? 아무도 일하고 아무들 안 해요, 진짜로. 그렇다고 거기가 몇 천만 원, 1억 이렇게 주냐? 아니죠. 아니에요. 거기도 현실은 조금 주는데 아무도 한국인이 안 오니까 그냥 최저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골 깡촌에 있는 공장까지 들어온 사람은 외노자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아무도 하지 네. 않는 업종이죠. 네. 만약에 솔직히 뭐 연봉 1억 주면 저 무조건 가요. 저 진짜 한 5년 눈 깜빡 그냥 감고 갔다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월급 200만 원밖에 안 줄 건데 땀 뻘뻘 흘리면서 누가 이래요. 맞아요. 그렇게 일할 사람은 외노자밖에 없고 외노자가 우리 한국 산업을 지금 지탱하고 있다라고 저는 솔직히 봅니다. 그건 맞아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입국 절차도 좀 까다롭게 하고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우리 이들 좋다 와라 이거야. 근데 원래면은 범죄자들 안 돼. 사실 저도 외노자였어요. 김 이사님도 외노자였잖아요. 아 맞네요. 베트남. 네네네. 그 베트남에서 인기 많았대요. 그 아주 BTS 저리 가라. 김이사가. 네. 어차피 다문화는 저희가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다문화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는 좀 반발이 심할 수도 있어요. 저희 나라 지금 인구 절벽이 앞에 다가온 게 아니라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절벽에서 점프를 뛴 거예요. 네.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한국 사회가 변하는데 당연히 수반되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이나 법안 같은 게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큰 이슈죠. 서희초 사건. 네네. 좀 되게 민감한 그러게요. 이슈죠. 네. 이게 서희초 사건이 뭐냐면은 그 서울 서초구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분이 학생이랑 다툰 문제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죠.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 교권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선생님이 뭡니까? 선생님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홀리하진 않더라도 나한테 가르침을 주시는 분, 어떻게 받들 오시라는 게 아니라 리스펙은 해야 되는 교육자잖아요. 솔직히 저 때는 맞았어요. 네. 체벌이 합법일 때였어요. 뭐 체벌을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막 뺨 때리고 막 칼 날리고 그게 아니라 발로 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아니면 뭐 손 들고 서 있어 엎드려 뻗쳐 이런 거는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는데 내 새끼가 최고야 내 새끼는 귀해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의 힘이 너무 세졌어요. 이거는 문제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슬픈 일이에요. 선생님은 당연히 교육자로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교준 정말 싫어해요. 그럼요. 네. 이건 다른 문제고. 하여튼 그 약간의 체벌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도 교육이지만 지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러려면은 일정한 체벌은 허용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뭐 하루에 한 사람당 몽둥이 10대 뭐 이런 제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너 오늘 10대 맞았으니까 내일 10대 더 맞아. 야, 너 오늘 10대 맞을 건데 지금 일단 세대 맞자. 네. 그리고 겁을 주는 거죠. 공포를 조성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다. 되게 좋지 않아요? 대표님 너무 갔어요. 그래요? 넘어갔나? 네가 만약에 선생님 말 잘 들으면은 오늘 10대 때릴 거여서 7대 까준다. 몽둥이 정립제? 그죠. 그때 뭐 맞고 자라고 이런 시대적 상황은 공감이 되는데 여기 논점은 체벌의 강도가 아니라 그죠. 교권 추락 문제인 것 같아요. 교권 추락. 네, 그 추락이 제가 보기엔 단편적인 예가 아니에요, 진짜로. 안 맞아서 그래요. 그것도 일부 동의하는데 교권과 학생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교권은 줄이고 학생의 인권은 너무 높이고 이런 둘 다 키워야 되는데 이건 죽여버리고 이건 키워버리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제 생긴 거다. 이제 대두된 거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체벌의 문제는 물론 이제 재밌게 말씀하시려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체벌 자체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체벌을 안 하면은 저희 세대가 수용했던 그 체벌의 정도의 수준과 맞먹는 어떤 제도가 있으면 예를 들면 학교를 뭐 정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을 모셔서 뭘 한다든가 아니면 학교 수업에서 배제가 된다든가 뭐 이것도 논란이 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으면 되겠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마.
때리지도 마, 뭣도 하지 마, 뭣도 하지 마. 너네는 머리도 기르고 너네가 최고야. 그러면 그게 학원이지 학교입니까? 아, 그렇죠. 학원이죠. 네. 10대가 네. 아직 형성이 덜 됐어요. 그쵸. 채로서 어떤 사람을 만났냐, 또 어떤 부모를 만났냐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엇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정말로 선생님이라는 이제 역할이 정말 큰데 청소년들 맞아요. 자체가 사춘기도 있고 너무 혼란스러울 때예요. 애들을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서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방향을 제시해주고 인격체를 형성해주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권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아, 맞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시다 생각난 건데 교권이 이렇게 추락됐는데 이게 추락한 게 교사들 때문에 추락된 게 아니라 절대 아니에요. 정책적인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교권이 추락이 됐는데 아직까지 넌 교사니까 애들 지도도 해야 되고 뭐 잘 성장하도록 뭣도 해야 되고 이건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이건 진짜로 막 반대 의견 많을 거예요. 네. 저는 이건 무조건 부모 문제예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부모가 잘못 가르치니까는 애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부모분들이 약간쯤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냐오냐 한 명 낳고 이게 한 명만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 네. 그렇게 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좀 방치하고 이러지 않았나. 이게 패드립이 아니라 가정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요. 진짜로. 가장 중요해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갈까요? 네. 신림 칼부림 사건. 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흉악범죄는 항상 있었어요. 언제든지.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특히나 이게 매스미디어의 발전과 유튜브나 다른 영상매체, 대중매체 같은 것들이 급상승하면서 네. 노출이 많이 되는 거지. 네. 예전에는 없던 게 아니다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최근 작년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자살, 또 살인사건, 강력범죄, 흉악범죄 같은 게 예전보다 많이 생겼대요. 비율적으로. 네. 최근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 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이거 어떤 범죄 수사 관련한 그런 전문가의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옛날에 본 거라서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네네. 옛날에는 그 수사하는 방법이 너무 구닥다리여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못 잡았던 거래요. 그쵸. 근데 한 번 우연찮게 뭐 연쇄살인범을 잡아버리면은 네. 이제 뭐 사형을 하든 말든 뭐 오래 사는 건데 지금은 수사하는 방법이 과학 수사가 네네네. 됨에 따라서 굳이 연쇄살인을 하기 전에 작은 범죄를 일으키면 잡는 거래요. 근데 작은 범죄를 일으켰으니까 그 사람이 금방 다시 재범.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방 나오면 그 사람은 또 재범을 하는 거예요. 그쵸. 옛날에는 큰 범죄를 했으니까 얘 너 20년, 30년 때려버렸는데 네네. 지금은 6개월 살다 나오면 또 재범, 다시 잡으면 또 6개월 살다 또 재범. 그래가지고 요즘에 최근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범죄 수사가 과학화되었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그 저희 나라 자체가 법이 좀 셌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아요. 저희 나라는 범죄에 대해서 돈이 있건 없건 기득권이건 아니면 갑이든 뭐든 범죄에 대해서 위치에 따라서 형량이 조절되지 않나. 그쵸.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사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형제도. 마음으로는 무조건 오케이. 눈이 전 솔직히 약간 좀 그런 색깔이에요. 잘못했어. 벌 줘. 잘못에 합당한 벌 줘. 근데 머리로는 반대입니다. 왜요?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이슈죠. 저희 나라가 만약에 사형 집행을 허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EU 국가들이나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나 아니면 뭐 많은 선진국 협약을 맺은 국가들이랑 당연히 분쟁이 조성이 돼요. 관계적인, 국제관계적인. 그럼요. 네, 이득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사형 집행은 저는 솔직히 저 마음속으로는 만약에 다른 나라 눈치를 안 볼 정도로 우리나라 강대국이야.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사형 집행 무조건 해요. 근데 사형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과 밥만 주는 거예요. 네네.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네. 그 아오지탕처럼. 네네네. 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만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연쇄살인범이 사람 막 죽였어요. 할 거 다 해놓고선 책임 없이 죽으면 끝. 네. 흉악범죄자들한테 사형을 집행해준다는 거는 일종의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중국에 요즘에 그런 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루머인데 왜 이렇게 중국 마늘이 싼지, 네. 또 중국 마늘이 많이 나오는지
깜빵에서 중국 노역을 시킨대요. 네네. 마늘 까는 걸 다수 작업으로. 네. 네, 뭐 그런 썰이 있었어요. 근데 괜찮다. 그쵸? 고통스러우면서도 생산량을 늘려가는. 그 신림 칼군 사건 이 사람 지금 창창한 나이잖아요. 30대 초반. 네. 살려줄게, 살려는 드릴게. 대신에 죽을 때까지 일만 시키는 거죠. 네. 그게 그렇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생산력도 있고. 근데 인권센터에서 난리치겠다. 네, 인권. 네. 근데 그것도 그래요. 인권이라는 정의와 조건이 부합되느냐. 맞아요. 인권도 개나 소나 인권 지켜주면 안 돼요. 인간 같아야지 인권을 지켜주죠. 저 그래야 된다. 네. 대표님은 사형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찬성? 반대? 아니요, 저는 반대. 반대? 근데 반대하는데 세 가지 정도. 갑자기 인도주의적인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저도 근데 대표님이랑 생각이 전적으로 같은데 네네. 반대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는 분 중에서 법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한번 술 먹다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사형 집행 안 하냐?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무죄라면 어떨 것이냐? 네. 근데 막 사형 집행을 한다면 죽이고 나면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형 집행이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네. 사형 자체가 이루어지는 건 극히 드물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사형 집행을 한다는 건데 누가 사형 집행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네. 판사가 땅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평생 내가 사람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트라우마로 살 수도 있고. 저희 나라도 원래 교수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3명이서 버튼을 한 번씩 누른대요. 네. 다 눌러지면은 그때 교수형. 근데 버튼 누르는 것도 사형이에요. 그 사람이 죽인 거예요. 손가락으로 죽이는 거니까. 네. 세 번째, 솔직히 사형 오케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 가해자는 사형을 처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A가 B를 죽였어요. 어차피 난 사형이에요. 내가 2명을 죽이나 3명을 죽이나 4명을 죽이나 또 어차피 죽어요. 이왕 죽인 거 다 죽이자. 네. 이왕 죽인 거 그냥 다 난동질 하자. 이런 상황이 전 발생될 것 같아요. 근데 사형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어. 어차피 나 빵에 매시면서 썩을 것 같아. 네.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도 죽이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서 내가 괴롭게 죽어요. 괴롭게 사.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마늘 까야 돼. 그럼 내가 무섭고 고생할 거 아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나 신용불량, 예를 드는 거죠. 나 신용불량자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냥 요즘 살기도 힘들고 에이씨 몰라 그냥 죽여. 근데 범죄자들 인터뷰 다 그래요. 그래서 죽였대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한 명 죽였어요. 오케이 나 어차피 나도 거기 며칠 뒤면은 깜빵 들어가서 이제 어차피 약 먹고 죽을 텐데 안 아프게 죽을 텐데 그러느니 죽이자. 휴학범들 근데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어차피 재범이 그 20-30년 살아와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거기 어떻게 적용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건 또 재범밖에 없어요. 나온다 한들 사회화가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아무튼 저랑 대표님은 사형 집행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걸로. 네. 대신에 사형보다 더 무서운 평생 강제노동. 네. 그냥 쥐랑 같이 살고 배고프면 쥐 한 마리 뜯어먹고 빠삐용처럼. 네. 계속 이어가자면 이번에는 남녀 갈등에 대해서 한번 중요하죠. 의견을 나눠볼까요? 요즘에 남녀 갈등이 되게 이슈가 많이, 남녀 갈등뿐만이 아니라 세대 갈등도 마찬가지로 갈라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님 남녀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남녀 갈등이든 뭐 지역적 갈등이든 소위 말하는 갈라치기. 저는 정책적으로 이용당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우리 모두가 이러면은 사실 집결성이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 10대만, 우리 고등학생만, 우리 사장님만, 우리 지역만, 우리 남자들만, 여자들만 이렇게 하면은 그들만의 집결성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쉽게 내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게 방법이 뭐냐면은 편을 나누는 거예요. 일종의 선동의 기술 중에 하나네요. 네. 근데 이거를 이런 심리를 잘 이용하면 비즈니스에도 적용할 수 있고 그럼요. 어디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남녀 갈등이 되게 심해졌잖아요. 이거는 사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이걸 좀 편관리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것만큼 쉽게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는 거가
죠 사실. 네. 왜냐하면 너무 편하잖아요. 네, 남녀 자체가 솔직히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다르잖아요. 네. 네. 지역 갈등이 있고 세대 갈등이 있고 여러 갈등이 있는데 남녀 갈등은 해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갈등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다칠 수 있어요. 공감이 돼요. 저도 언젠가 노인이 될 수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난 노인을 배려해야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척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되게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남자 수영 선수가 있는데 아시죠? 아니요, 저 아 그래요? 남자 수영 선수가 있어요. 남자 수영 선수의 성적이 부진했어요. 네. 근데 트랜스젠더가 됐어요. 아, 여자가 됐는데 여자 수영 선수 공식적인 대회 나가서 1등을 했어요. 본 것 같아요. 기사 본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이거 남자예요. 근육량이 맞아요, 달라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허용을 해준 단체나 1등을 한 사람이나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아니 대표님 말씀 듣다가 생각났는데 네네. 이번에 미국 어떤 감옥에서 네네. 이게 실제 기사를 잡았거든요. 네네. 봤어요. 네. 영국. 영국이에요? 네.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을 한 다음에 깜빵을 하는데 여자 수용소에 들어간 거예요. 네. 아무튼 네네. 수용소에 들어간 거예요. 네, 골 때리죠. 진짜. 다 이제 옷 벗고 다 샤워도 같이 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자가 같이 여자잖아요. 본인이 네, 여자 네, 누구겠죠? 네. 근데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얘를 저는 이걸 여자로 봐야 되는 건가? 그래놓고 이럴 거 아니야. 나 레즈비언이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좀 딥한 얘기인데 과연 성전환한 그 성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이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네. 스포츠에서도 네. 어떤 수용소에서든 어디든. 이게 유튜브 정책상에서도 아마 불나게 될 수 있어요. 저희가 노딱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확실히 해야 돼요. 자기의 성 정체성이 궁금하면은 받지 않아 보면 돼요. 아 진짜로 맞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나는 내가 여자로서 아이덴티티 파일을 해. 그렇다고 여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 오늘부터 10대야. 나 오늘부터 17살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나 오늘부터 자동차야. 네. 근데 뭐 트랜스포가 되는 거죠. 네. 그 생물학적으로 그 두 가지 성을 같이 동시에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있대요. 네, 있긴 하대요. 그거야말로 성소수자지. 그럼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리스펙 해드려야 돼요. 존중해드려야 돼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근데 이게 1000만 명, 100만 명, 막 말도 안 되는 사람 중에 한두 명 막 나올 건 할 거예요. 다음 주제가 LGBTQ예요. 네. 근데 Q 다음에 또 몇 가지가 쫙 나와요. 2, 30까지 돼요, 진짜. 네네네. 미국의 어떤 주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네. 애들한테 이걸 교육을 시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애들 진짜로 아직 진짜 초등학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야 너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애가 혼란해 놓을 거 아닙니까? 그 어린 게 뭘 알겠다고 지가 남자 여자를 정하겠어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쭉 살아오다가 다 크고 비율도 받은 상태고 내가 컸어. 머리가 컸어. 그 상태에서 난 그래도 난 남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할 수 없지만은 안드로진, 바이젠더, 트라이젠더, 시스젠더, 파파피네, 히즈라, 가끔씩은 자기가 기계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기분에 따라 남자고, 오늘은 기분에 따라 여자고, 또 오늘은 또 내가 메타몽이야 뭐야? 네, 메타몽. 오늘은 내가 좀 기분이 좀 이상해. 그래도 나 오늘 나는 나를 휴대폰으로 아이덴티파이해. 이렇대요. 대표님 이런 거 아니죠? 아닌데 네. 저는 솔직히 이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요. 논란 만들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데 사실 두 번째는 말은 논쟁할 가치가 네. 없는 주제여서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소수자분들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제가 이성애자라고 저를 강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로 이걸 당연하게 스며드시려면은 강조하지 마세요. 맞죠? 네,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강조하고 막 퍼레이드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싫어해요. 맞죠? 맞아요. 네, 그냥 가만히 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막 나는 길거리에서 그냥 사람들 다 다니는 요만한 애들 다니는데 나 빤스 입고 돌아다니고 막 아니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나랄 가치가 없는 이건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자, 이거는 확실합니다. 현실에 사시는 분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경 크게 안 써요, 이거. 지지하지도 않고요.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어요. 같은 맥락인데, 저 페미니즘. 페미니즘? 네, 페미니즘 약간 좀, 민감한 주제죠. 저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스트를, 뭐 지지까지는 아니지만 나쁘게 보진 않아요. 같이 일했던 친구가 있는데,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2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항상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어요. 나는 페미니스트다.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니까, 뭐, 그냥 여성, 뭐 그런 거 없다. 그 친구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라 하면, 무거운 게 있어. 나도 줄 수 있어. 도와주지 마. 내가 도움을 청하면 그때 도와줘. 네네. 그리고 내가 너보다 일을 더 많이 해. 그러면 나는 돈을 더 받아. 내가 여자라서 너보다 못 받진 않을 거야.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건강한 네. 이념이. 이게 정말 페미니즘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땐 그랬어요. 그때는 남녀 평등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여자도 셀 수 있다. 주체적이다. 뭐 그런 거였는데 저희 나라 페미니즘은 변모가 많이 됐죠. 흔히 뭐 비페니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페니즘?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하는 게 부패잖아요. 자기한테 이득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이제 차용한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페미니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념 자체는 사실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나쁜 게 왜냐면 없죠. 나쁜 게 전혀 없는 게 네네. 남성과 여성은 똑같다, 평등하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같은 인간으로서. 네. 네. 근데 2023년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페미니즘은 많이 변질됐다. 아예 논지를 벗어났죠. 네. 네. 뭐 여성이 우월하다던가, 네네. 남성은 잘못됐다던가, 뭐 뭐만 하면 성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이것조차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당연히 성차별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는 성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권리는 똑같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이념 자체를 존중한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네. 확실히 남녀는 달라요. 맞아요. 네. 무조건 달라요. 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다른 게 명확한데 그거를 같은 잣대로 바라보는 것도 저는 네,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맞아요. 누구나 다 공감할 얘기지만 좀 살을 붙여 얘기하자면 신체적인 어떤 필요를 이제 필요를 느끼는 그런 직업군에서는 당연히 남자가 앞장서야 되고 선호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근데 그에 반해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 MD라던가 식품 회사 MD라던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뭐 그런 산업군에서는 컨설턴트라든가 그 이제 좀 상담가라든가 네, 심리 상담을 하신다던가 남성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꼼꼼하거나 신경 쓰거나 뭐 감성적인 부분은 여성들이 훨씬 잘해요. 그럼요. 여성들을 네. 뭐 채용하고 이게 맞는 거고, 이런 다름은 명확하게 있다고 봐요. 힘을 낼 수 있는 분야가 다른 것 뿐이지 이게 높낮이가 없어요, 사실. 네, 맞아요. 네.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왜 대기업이나 회사 같은데 남자가 많냐? 거기는 남녀 신경 안 써요. 일 잘하는 사람 뽑아요.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거지 남녀는 상관이 없다고요. 맞잖아요? 맞아요. 네. 여자가 일을 잘한다. 여자 뽑아요. 당연하죠. 남자가 일을 잘한다. 남자 뽑아요. 지금 기업의 입장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기업에서는 사실 무조건 생산성이라고 봐요. 그쵸. 그 여자의 하나가, 그 남자의 하나가 결국에 생산성을 누가 많이 만들어내냐. 근데 우리나라 산업 특성상 아무래도 제조업이 많고,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좀 힘쓰거나 고된 일들 많이 하고, 저도 쇳가루 맡기 싫고, 저도 편한 데서 일하고 싶고, 저도 화이트 칼라 되고 싶은데, 그럼요. 누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건 성차별이 아니라 아무래도 좀 여성들은 그런 데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한 90% 기피한다 그러면 남성들은 한 50%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50%의 남성과 10%의 여성을 채용을 하겠죠. 그런 산업적인 특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는 여초 회사예요. 90%가 여자예요. 맞아요. 근데 야, 왜 나 안 뽑아줘? 제가 이랬어요. 이거 성차별이 아니거든요. 화장품 회사의 MD를 뽑는 고객의 니즈는 뭐냐면은 남성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맞아요. 그거는 제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게 그 영역이 다 있다 생각이 듭니다. 다름은 인정한다. 차별은 없애고 차별은 당연히 없어야 네. 되는 거고. 다름만 인정한다. 그리고 이게
서로 간에 좀 이해가 필요한 문제긴 하죠. 현재는 어느 정도 평등의 위치는 좀 올라왔다고 보는. 아, 그럼요. 그럼요. 간혹 그러지 않는 분들이, 특히 여성분 중에 일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고위관리직들 다 남자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할 얘기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까지 모든 역대 장관들 네. 대다수가 남성이었습니다. 그쵸. 여성 가족부를 제외하고 그쵸. 대부분이 남성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잣대를 들이밀 수가 없는 게, 솔직히 말해서 행시 나와야 그 장관이 되든 말든 하는데 그럼요. 그 시기에 행시를 합격한 여성이 없어요. 이건 여성 성차별이 아니고 그때는 여성들이 교육을 못 받았고 네네. 그 당시에 남성들 그리고 그 중에서 똑똑한 애들, 그 중에서도 서울대 나오는 애들이 행시가 일부가 됐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시대가 한 50대 60대가 되면서 그분들이 장관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 논리를 가져오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사실 제가 알기로 여성의 공무원 비율이 70%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되게 많았다고. 네, 들었어요. 오히려 더 많아요. 네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누가 많고 적고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성이 70%다? 그럼 그 사람들이 또 고위관리직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고위관리직의 70%는 여성이 되겠죠, 그때는. 맞아요. 그러면 제가 한 30년, 20년 뒤에 왜 우리 지금 고위관리직은 다 여성이야, 이거 성차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쵸. 또 이제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은, 이런 저희 의견을 피력하는 게 아니라, 여자면 여자답게. 그거는 그거랑 또, 남자가 돼가지고. 이런 말들 조심해야 돼요. 남자 새끼가 말이야. 네.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거지. 다른 거는 의견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게 진짜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저희는 그런 걸 조심해야 되지, 다른 걸 조심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네. 어쨌든 이것도 선동이다. 네, 선동이다. 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주는 지구온난화. 요즘에 종이 빨대. 저 솔직히 이거 진짜 개극혐이에요. 저도. 최근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종이 빨대가 오히려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안 좋대요. 맞아요. 이거는 사회적 기업이나 뭐 이런 거를 전파하는 그런 정부 지자체라든지 이런 거를 강요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이 진짜로 경각심을 갖고 반성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실험을 해보고 조금만 더 조사나 검토 같은 걸 해봤다면 이런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사태는 벌어지잖아. 이게 사실 사회적 분위기를 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2010년대 한 초중반부터인가요? 환경, 지구 이런 게 핵심 키워드가 됐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ESG 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플라스틱 줄이는 운동이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트렌드였잖아요. 그쵸.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종이 빨대 쓰자, 뭐 종이로 만든 골판지로 만든 뭐 하자 이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빨대 실효성 없었죠. 그리고 솔직히 실효성도 실효성이지만 종이 빨대로 먹으면 맛이 없어요. 종이만 나요. 녹아서 이게 젖지도 못하고. 결국에 이런 말 있잖아요. 종이 빨대는 쓰레기 발명품이다. 그쵸. 네. 텀블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카페에서 일회용품 줄인다고 플라스틱 못 먹잖아요. 그리고 텀블러 가지고 뭐 100원 뭐 깎아주기도 하고 텀블러 운동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근데 텀블러를 뽕을 뽑으려면은 텀블러를 몇천 번을 써야 된대요. 그쵸.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몇천 번 한 10번 쓰면 약간 잃어버려요. 계절만 지나가도 없어져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굿즈가 돼가지고 스타벅스 같은 데서는 어떤 크리스마스, 연말, 연초, 무슨 설날 나오면 또 그걸 또 사요. 그러면은 그냥 결국에 2번, 3번 쓰고 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에 몇천 번을 못 쓰고 오히려 플라스틱을 쓰는 게 더 실효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몇천 번을 쓰잖아요. 이게 그런 기능적인 측면이 다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보온이 됐든 아니면 텀블러에 대한 위생이 됐든 몇 번을, 제 횟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번 쓰면 그 기능적인 측면이 다 사라져요. 그럼 사라진 채로 우리 더러운 이 텀블러를 몇천 번을 먹어야 플라스틱 한 번 쓰는 거를 이제 뽕을 뽑는 거예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정말 이거야말로 쓰레기 발명품 아닌가? 맞아요. 정말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대표님 혹시 동남아 어디 뭐 베트남이나 어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안 가보셨어요? 네. 제가 베트남을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때가 종이 빨대가 나와야 되네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17년에 베트남을 갔어요. 2017년 12월에 베트남을 갔는데 솔직히 저는 환경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종이 빨대에 대한 그런 감흥이 없었는데 가니까
옥수수 전분 빨대가 있는 거예요. 옥수수 전문 빨대. 예. 빨대가 있는데 처음에 저 플라스틱인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이거 먹어도 된다고 적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먹지? 알고 보니까 먹어도 된다고? 네. 옥수수 전분 빨대. 그 이쑤시개. 맞아요. 그거처럼. 맞아, 이쑤시개처럼. 이게 분해도 되게 좋고 그리고 튼튼하고 사실 종이 빨대는 흐느적 거리잖아요. 그 말 그대로 친환경. 네. 그거야말로 친환경 빨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강도가 좀 세나요? 단단해요. 이렇게 치면 단단해요. 플라스틱처럼. 네, 꺾이지도 않아요. 플라스틱 같아요. 아니 그럼 애초에 그걸 가지고 쓸데없이 종이 빨대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아닐까 하면서 제가 방금 검색을 해봤는데 네. 이게 분해도 오히려 더 쉽고 이게 더 친환경적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많이 있네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쑤시개와 똑같은 전분을.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 2017년 12월에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좀 있네요. 그런가요? 네. 좀 올랐나? 그때 보고 와 이거 한국에 갖다가 팔면은 그때 파시지. 근데 그때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플라스틱 있는데 왜 옥수수 빨대 먹어? 이런 분위기였고 사업적 감량도 안 됐고. 예, 진짜 사회적 기업이다. 혹은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막 철저한 분석과 조사랑 또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정책이나 뭐 이런 문화 같은 걸 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생각한 건데 옥수수 빨대가 있으면 옥수수 컵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러면 옥수수 자동차도 있겠죠. 그런가? 옥수수 자전거? 삼성이 안 만드나? 이런 거 삼성이 잘 만드는데.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주제는 인스타그램, 뭐 틱톡, SNS들의 폐해.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 대표님 같은 사람들은 사업에 이용하려고 하지 사실 10대부터 10대들까지 혹은 40대들까지 SNS 열풍이에요. 열풍이라고 말하기도 좀 늦었고 그냥 포화 상태죠. 대부분이 이제 뭐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피드 그리고 틱톡 피드 많이 보는데 솔직히 저희는 그냥 인스타그램에 인생을 대입하진 않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믿습니다.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 화려한 삶들, 또 인플루언서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은 되게 좋은 데 가고 되게 멋진 옷을 입고 되게 멋진 몸매와 멋진 얼굴과 보여지는 모습이 있는데 다 필터예요. 그죠? 그럼요.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남들 보여주려고 조력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자기의 인생과 비교를 하는 순간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일단 제 주장은 뭐냐면은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는 그냥 하나의 전 놀이고 하나의 문화라고 봅니다. 자랑하는 맞아요. 놀이 문화, 자랑하는 놀이 문화. 네. 저한테 SNS는 돈이에요. 수단이죠, 수단. 네, 그냥 저희 비즈니스 수단의 하나일 뿐이지 다른 건 안 해요. 네. 근데 가끔씩 친구들 보면은 SNS 노예들이 많아요. 뭘 해도 뭐 사진 찍고 배고파 죽겠는데 사진 찍으니까 먹지 말래. 저는 음식 나오는 순간 포크 들고 일단 찍어요. 네네네. 말하기 전에. 진짜로 저는. 네네. 꼴 보이고 싫고 네.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근데 저도 가끔 찍어요. 일 때문에 할 때는. 네. 그쵸. 일 때문에 해야죠. 저는 SNS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개인의 문제다. 그럼요. 저는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좋은 거에 쓰기도 못하는 시간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거면 하지 않는 게 낫다. 네. 이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SNS에서 말하는 사회적 박탈은 개인의 문제라고 해요. 맞아요. 이거는 SNS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점의 문제다. 네,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거를 조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 잘 사는 거 같네? 얘 이거 샀네? 얘 여기 갔네? 그러면 나도 해야지. 그러다가 한 명 두 명 하다 보면은 냄비 근성이 심하잖아. 대중 심리 자체가. 한두 명 하다 보면 막 내년에 또 애들 주면 다 해. 나만 안 했어.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땡큐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생기면 나한테 광고가 들어오니까. 저는 오히려 좋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사람이 뭐 행복하든 슬프든 뭐 그러든 뭐 관심 없고 그냥 하나의 트렌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 나만 잘 살면 되거든요, 사실. 이런 거에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가치도 없는 건데 사람들이 점점 멘탈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대표님 멘탈 약해질 때 뭐 하세요? 저 멘탈 약해질 때요? 편가르기 갈라치기 하고 프레임 씌우고 프레임 씌우고 농담이고
저 그냥 스트레스 푸는 게그 노래방 이랬는데 노래방 가고 네. 사우나 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사우나 저희 어머니 사우나 좋아하시는데 저는 사우나 못 다녀요. 아 왜요? 저는 약간 좀 이게 병 있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네네. 저는 이제 언젠가 아는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정양권 문화가 아니라서 네. 한국에 놀러 온 적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한국 사우나만 있다. 찔만 가자. 찔만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찔만 같이 갔는데 하는 말이 아니 저 사람이 어떤 피부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병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같은 물에서 몸을 섞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에휴 남자 새끼 저도 이러면 안 됐지만 에이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에이 남자 새끼가 무슨 씨 이랬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때 일을 못 가겠더라고요. 네. 자, 마지막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평생 가는 문제긴 한데 자, 네. 여당, 야당의 문제점. 여당, 야당의 문제점. 네. 요즘에 어디 가서 나 좌파야, 나 우파야 말하기 힘들어요. 말하면 안 돼요, 솔직히. 네. 내 고객이 좌파야. 근데 나 우파야.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요. 우파야. 또 내가 좌파야. 그럼 또 끝나요. 아싸리. 전 가끔씩 바보인 척도 해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모르면 또 모른다고 네, 했죠. 모르는 게 더 안 좋은 거야. 맞아요, 맞아요. 대표님은 뭐 여야당의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야당의 문제점이요? 네. 제가 소상공인을 약간 좀 위치에 있으니까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소상공인들의 너무 공부를 안 해요. 맞아요. 너무 소상공인에 맞아요. 대해서 소상공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 소상공인 이번에 뭐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공략 세우고 결국에 실현도 못 시킬 뿐더러 그 이상한 쪽으로 방향만 흘러가는. 네,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세울 때도 있고 정책이 실현이 돼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현 정권뿐만이 아니라 전 정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정권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소상공인 출신 정치인이 지금 계세요. 몇 분 계시죠? 네, 네네. 계시죠. 근데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어떤 정당에 소속돼서 자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적인 소상공인 표 못 들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럼요. 이해는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소상공인에 대한 여야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소상공인들이 똘똘 뭉쳐서 소상공인들이 자기네 목소리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소상공인 모임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지만 네. 소상공인 그 협회 이사잖아요. 네, 그쵸. 저도 네, 이사님이시니까. 네.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좀 이런 말 하면 좀 죄송하지만 떼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너무 모순적인데 그거를 때를 써버리는데 때를 700만이 때를 써요. 아이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무시는 할 수는 없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본인들도 알아요. 떼쓰는 걸.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소상공인 출신의 정치인이 없다라는 거 물론 문제이지만 그 전에 소상공인들이 똑똑해야 되고 소상공인들이 자기네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논리적인 구조를 좀 갖춰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어디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논리적으로 목소리를 냈으면 전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소상공인들 대부분 40대 이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평균 연령 50대예요. 네네. 그렇죠. 정말 소위 말해서 똑똑하고 젊은 소상공인 애가 있다면 그 친구를 조금 좀 어떻게 좀 밀어줘서라도 네. 걔를 간판으로 세워서라도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 비슷한 게 정치판에 지금 되고 있잖아요. 비례대표들. 그쵸. 똑똑한 애들이 다 묻히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죠. 왜냐면 걔들은 짬이 안 되니까. 짬도 중요하죠. 네, 경륜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위클리 진상 시간 끝났습니다. 네. 아무튼 앞으로도 사회경 라디오 인터뷰도 많이 할 거고 또 진상 손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사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이런 법안, 이런 정책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정부나 지자체한테 바라시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플리케이션 안녕사장님 검색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익명 커뮤니티니까는 쌍욕을 해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좀 회포도 푸시고 일단은 저희가 보기 좋은 것보다 시청자분들이 보기 좋은 게 최고죠. 네. 저희 사장님 라디오 서 대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우리 조 대표님 사랑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대부분 사이코패스 같은 거나 웃긴 그런 연기 같은 거는 다
제 머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좀 멀쩡하고 좀 올바른 사람이니까 뭐 오해하지 마시고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